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 청와대도 굉장히 좀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입장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신세탄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청와대. 예, 우리 정부의 기조가 일단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움도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스몰딜이라도 이루어져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졌으면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 경협을 조금 더 진전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면은 앞으로도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해나가야 되지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보다 대담한 비핵화 조치를 해나갈 것을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부장. 네. 저도 위기관리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저게 김의겸 대변인 혼자 개인의 의견 일리가 만무하죠. 그럼요. NSC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거친 조율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회담이 결렬됐지만 그래도 양자가 만나서 양 정상이 두 번째 만나서 의견을 좁혀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 하지만 이게 증시가 이미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반응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이게 잘 된 거다 아무렇지도 않다. 저런 평가를 내리는 건 사실은 일반인의 의식, 일반인의 어떤 시선보다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예요. 동떨어져 있다. 저런 얘기를 하면 자꾸 저런 얘기를 발전할수록 또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따끔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지 공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의 좀 지나친 낙관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은 NSC 1차장, 2차장 교체 임명 사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임명된 내용을 보면 지금 청와대는 이렇게 결렬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좋은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남북 경협까지를 예상을 해서 1차장, 2차장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이 결렬 사태를 예상을 못했겠지만 그 정도로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정세 속에서 지금의 전국과 남북 관계를 예상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요. 또 분명히 며칠 전에 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도 도로 건설 같은 이런 남북 관계에서 경협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떠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종전선은 북한과 미국 2자선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게 지금 합의문에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에드벌룬을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미공조가 된 건지, 그다음에 북한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된 건지, 그다음에 정세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그렇게 빨리 결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은 서로 간의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데 참 좋았다. 싸우고 나면 이해의 깊이가 확대됩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 정도가 결렬이 돼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발칵 뒤집히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증시가 지금 반응하는 이 상황에서 전망을 밝게 한다고 그랬으면 만약 이번에 합의문 나왔으면 어떤 표가 나왔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이면 청와대가 정말 외로운 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1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회담이 왜 결렬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Are you thinking about reimposing th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or will you keep in a freeze? Well, you know, the military exercises, I gave that up quite a while ago because it costs us $100 million every time we do it. We fly these massive bombers in from Guam, and when I first started, a certain general said, "Oh, yes, sir, we fly them in from Guam. It's right next door." Well, right next door is 7 hours away. And then they come and they drop millions of dollars of bombs, and then they go back. But we would we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n those exercises, and I hated to see it. I thought it was unfair. And frankly, I was sort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You know, we're protecting South Korea. I think they should help us with that. So those exercises are very expensive.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내가 포기했는데 포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동맹관이고 전형적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저 이야기를 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인식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연합군사훈련은 돈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동맹국이 떠안기 전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저게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까? 왜냐하면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 가서 훈련을 해요. 그럼 그 비용은 사실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들은 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동맹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중시해왔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인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